강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보이세요? 네. 사진과 실물이 좀 달라서 죄송합니다. 네, 저는 소개받은 주식회사 파워시티 컨설팅팀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종훈이라고 합니다. 정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드릴 이야기의 주제는요, 여러분들께서는 나만의 스토리를 통해서 열정을 표출하고 이를 통해서 결국에 선택받으셔야 되는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취업시장에 있어서 우리가 스토리텔링을 이제는 말로만, 이야기로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이너로서 연결돼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디자이너는 눈으로 스토리를 말한다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스토리텔링 기법에 있어서의 시각적 연출에 대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이를 활용하셔서 취업의 프레젠테이션 혹은 학내에서 이루어지는 프레젠테이션에 응용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는 주식회사 파워시티 컨설팅팀에 있으면서 현재 프레젠테이션 전문 컨설턴트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선업에 있는 문담구에 있는 사람이고요. 실제로 또 월드컵 유치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발표자의 컨설팅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경험을 좀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아까도 감사드리기 이봉원 아나운서께서 소개해 주셨지만 저자 직관입니다. 사인을 필요하신 분들 계시면 언제든 손이 앞쪽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얘기를 들어가기 앞서서요. 왜 자꾸 스토리텔링을 한다 시작을 해야 할까? 그것은 여러분께서 원하는 목적과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기억되고 싶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감동을 전하고 싶고 결국엔 무엇이 되고 싶으세요? 기억을 통한 행동으로 이어져서 나를 좀 알아봐 줬으면 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라든지 사회적 지위 그리고 돈 이런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건 바로 스토리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나를 어필한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프레젠테이션에 있어서는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야기는 쉽게 기억된다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잘 적용할 것인가 또 이를 통해 증폭되는 관심을 어떻게 행동으로 이끌어나가게 할 것인가에 모든 초점을 맞춰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례는 아주 흔하게 접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피겨스케이팅의 동메달을 땄었던 조앤리 로셰트 선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은 스토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이해하시게 됩니다. 혹시 저 선수 이야기를 아시는 분 손 한번 몇 분 계시는군요. 저 선수는요, 밴쿠버 동계올림픽에 김연아 선수가 피겨스케이팅에서 동메달을 딸 때 동메달을 땄던 선수입니다. 근데 이 선수는 경기가 이루어지기 전날에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경기의 선수였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외신 모두들도 똑같은 이야기를 타전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타전해요? 포기할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한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선수가 선택한 것은 어머님이 바라는 바는 아마 경기에 임하는 나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일간에 걸쳐진 경기에 임하게 되었고 결국 동메달리스트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 4위를 했던 선수가 누구인지 아세요? 바로 안동이키입니다. 근데 둘째 날 경기에 메달 색깔이 결정나는 날 이 조앤리 로셰트 선수는 안타깝게도 굉장히 많은 엉덩방아를 찍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안도미키 선수는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메달은 누구 손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심사위원이라면
점수를 깎겠습니까? 더 주겠습니까? 이게 바로 스토리입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사건을 아는 이상 우리는 나쁜 쪽보다는 좋은 쪽으로 사람이 기울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스토리라고 하는 건 여러분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우리는 더욱 견고하게 스킬들을 알아나가야 될 것이고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러한 스토리텔링의 중요성에 있어서 이걸 디자인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스토리텔링 슬라이드웨어라고 하는 어떤 별명을 갖고 있는 프로그램 혹시 아는 뭘까요? 프레치.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처음으로 제가 좀 이따가 사인으로 바로 프레치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와 있는 학생들의 수준이라면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거나 다뤄봤던 경험이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좌우의 이동, 줌인아웃이라고 하는 모션 그래픽을 통해서 우리에게 스토리텔링을 시각적으로 연출하는 또 하나의 파워포인트 외의 프로그램으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표현을 하게 되면 이러한 형식의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저희 펌픽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줌인, 좌우 이동이라고 하는 설계를 통해서 내가 해야 되는 주제 메시지와 소주제, 상세 내용에 대한 흐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는 호불호가 갈립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게는 어지럽다, 멈춰다오, 간절한 호소를 받으실 수 있다. 제가 이걸 왜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프레치를 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파워포인트여도 괜찮고요. 아니면 전지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말로만 설명해서 누군가 피팅면접에서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각적 자료가 있어줘야 된다는 것이고 그 안에는 스토리가 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꼭 기억하시고 따라 읽어주시면 됩니다.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의 선택을 좌우하는 건 뭐가 좌우해요? 스토리의 시각화입니다. 화려한 디자인이 아니라 스토리의 시각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흐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핵심적인 노하우 가지는 바로 다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원 슬라이드 원 메시지,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하는 것. 두 번째, 한 장의 그림은 또 하나의 스토리라는 그림에 대한 표현 방식, 그리고 모션 그래픽에 대한 흐름 연출, 그리고 인포그래픽, 요즘 얘기 많이 나오죠. 인포그래픽이라는 다이어그램 소스를 활용하는 정보의 그래픽, 마지막으로는 컬러와 그래비를 활용하는 강조와 전환 연출을 알려드립니다. 말 되게 어려운 거 같죠? 들어보시면 하나도 어렵지 않고요. 오늘 지금 강의 끝나고 바로 쓰실 수 있는 스킬들을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제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한 장의 슬라이드는 몇 가지의 내용을 갖습니까? 한 가지가 아닙니다. 단 하나의 메시지가 테니스 공의 비유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테니스 공 하나를 들고 있습니다. 자, 받아보세요. 던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세요 하고 손을 뭐 받을 준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해 제가 3개의 테니스 공을 들고 받아보세요 하고 갑작스럽게 던졌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실까요? 피합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러면 슬라이드 한 장에 몇 개의 내용이 담겨있어요? 단 하나. 그러야 그것도 받을까 말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5분, 7분, 10분의 발표 안에서는 아주 명확한 컨셉트 하나가 뾰족하게 튀어나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기억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원 슬라이드 원 메시지라고 하는 규칙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의 문서를 전체로 구조할 때 이 메시지를 꼭 기억하시죠. 밑에 읽어볼게요. 시작! 제발 목차에 로마자 좀 빼자. 그걸 왜 넣으려는 거죠? 그거는 보고서에 해당하는 것이
흐름을 이해하기에 주기에는 오히려 불편함을 더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그 안에 있는 정보를 중심으로 흐름을 만들 생각을 해야지 당연하게 집어넣는 로마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제목이 뭡니까? 1-1-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메시지가 더 보일 수 있게끔 숫자에 대한 건 버려내려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요. 여기 있는 사례의 목차를 보시면 답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특히 한국인들이 목차에 로마자 넣는 걸 당연시 여깁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외국 문서들의 프레젠테이션의 기획을 보면 로마자를 넣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고요. 오히려 숫자로서 브랜딩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의도가 있을 때만 숫자를 쓰는 케이스가 많다는 것은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프레젠테이션을 조금 잘못 보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계층별 문자부터 탈피하자. 로마자 빼라는 문구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원슬라이드 원메시지의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 읽어볼게요. 시작. 제목다운. 제목이 제목다운. 우리는요 슬라이드 작성을 할 때 제목을 쓰기는 하는데 이 제목을 봐서는 안에 있는 내용이 도통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오히려 본문에만 집중하고 있는 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사를 접근했을 때 제일 먼저 보는 건 뭘 먼저 보죠? 이게 답 나왔나요?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스토리텔링의 시각화의 가장 큰 첨단은 뭐의 역할이에요? 제목의 제목다운 구성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제목만 봐도 어떤 내용인지 감이 와요. 그렇게 카피성 있는 제목을 만듭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카피성 있는 제목. 카피라이팅이라고 하죠. 그래서 뭔가 하나의 메시지가 또렷하게 보일 수 있는 제목 구성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 좀 사례를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슬라이드 구성할 때. 예를 들어 대메뉴, 중메뉴, 소메뉴가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크기를 어떻게 해요? 그대로. 네. 대메뉴는 제일 크고 중메뉴 좀 크게 소메뉴 작게. 그러면은 이게 제목이 나와요? 아니죠. 왜? 본문을 대표하는 말이 크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위에 있는 제목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래 사례처럼 정보볼 계획이라고 하면 해당하는 본문에 있는 내용의 제목이 먼저 보이죠. 그리고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내용이 어떤 챕터에 들어있는 내용인지를 내비게이션의 형태로 작게 쓰여 있는 것으로 감을 익힐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야만 스토리텔링이 끊기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소매는 어떻게 해요? 대면은 그런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겁니다. 따라서 해당하는 본문을 대표할 수 있는 내용의 카피로 쓰시고 그 다음에 대메뉴라 할 수 있는 내용이 어떤 카테고리, 챕터는 작게 써주면 안 돼요. 이러한 것이 여러분의 스토리텔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짧은 시간에 특강이다 보니까 메모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제목 한번 해보고요. 시작. 한 장의 그림, 그것은 또 하나의 스토리. 맞습니다. 자, 한 장의 그림, 이건 뭐라고요? 또 하나의 스토리. 또 하나의 스토리. 그래서 그림 한 장으로 모든 걸 설명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진짜 너무나도 짧은 준비 시간을 주어진 PT 면접을 해야 될 경우에는 나를 설명할 수 있을 만한 하나의 사진 하나를 찾는 이런 게 더 현명한 방법을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런 사례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점심 늦었으니까 별로 배는 고프시진 않겠지만 혹시 핫도그로 저랑 입맛이 같으신 분이 혹시 있으신가 볼까요? 예, 그 스태프 핫도그라고 해서 이렇게 미국식 핫도그 좋아하십니까? 나는 막대 꽂힌 거 좋아해요. 감자 꽂힌 거 좋아해요. 자, 머릿속에 있는 핫도그를 떠올리시고 제가 보여드리는 사진 한 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핫도그를 떠올리셨습니까? 아니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죠. 이거는 이미지를 연출하는 것에도 적용되는 말입니다. 결국 어때야 된다는 거죠? 전략적인 이미지 하나를 탁 보여줬을 때 시간을 굉장히 단축시키면서도 나의 스토리를 쉽게 얘기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지, 그림의 활용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뛰셔야 된다. 그런데 이때 이미지를 서치할 때 예쁘고 화려한 이미지를 찾기보다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바로 닥스훈트가 있는 이미지, 바로 내 이야기를 설명할 수 있는 이미지여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찾아야 할 스토리텔링의 또 하나의 기능을 활용한 메시지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그림을 좀 쓰면 좋습니까? 그랬을 때 한번 따라해 볼게요. 사람 그림. 사람이 들어있는 인물. 이성원 의원입니다. 화가 몹시 났어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보좌관을 시켜서요 차트 한 장을 지금 들게 하고 있어요. 손가락 보이세요?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걸까요? 국무회장이. 네, 크게 좀 보세요. 아니 어떻게 도시행정부 5년 동안 쓴 외채 빚을 보니까 어떻게 미국이 생긴 이래 224년 동안 대통령이 쓴 걸 다 더해봤더니 그거보다 많다. 해명해보죠. 누가 같이. 자, 근데 이때 어떤 스토리의 상징이라고 볼 수 없는 숫자랑 마크 차트만 본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지금 메시지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대통령의 사진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으니까 부시 대통령이 어때 보여요? 좋아 보여요? 이제 아시겠죠? 나의 메시지에 임팩트를 가하고 나의 이야기에 집중하게 만들고 그리고 사람이 들어있는 그림을 하는 것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림은 어떻게 표현하시는 게 좋겠느냐. 예를 들어 파워포인트 같은 슬라이드의 매체를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써야 되죠. 이미지를 넣는 경우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 메시지가 변기될 때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메시지가 많아지면 뭘 필요해요? 그림아, 자막이나 이렇게 됩니다. 이러한 접근은 왜 그러냐면 그림을 넣는다는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림은 슬라이드에 넣어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채워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제 말을 따라해보세요. 그림은 슬라이드에 가득 채운다. 그림은 슬라이드에 가득 채운다. 그림은 슬라이드에 가득 채운다. 그림은 슬라이드에 가득 채운다. 그러면 가득 채우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세요? 저 메시지를 넣은 공간이 있어요. 근데 이 슬라이드는 되는데요. 저걸 뭐라고 하냐면 캡션이라고 합니다. 반투명 도형 위에 데이터를 표현함으로써 이미지 위에 스티커처럼 올리는 것. 이거를 캡션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응용하시게 되면 이미지를 좀 더 비중 있게 다루는 멋진 표현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떠세요? 앞선 슬라이드로 발표하고 싶으세요? 뒤에 거를 임팩트의 다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캡션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세 가지 규칙만 따르겠는데요. 따라해보세요. 반투명도요. 글자 테두리. 그림자 효과.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왼쪽과 오른쪽에 지금 텍스트가 그림 위에 쓰여 있는데 어느 쪽에 더 잘 보이세요? 어느 게 더 잘 보여요? 오른쪽이 더 잘 보여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그림 위에 텍스트를 그냥 얹혀느냐 아니면 캡션 활용을 했느냐. 그래서 뒤에 반투명 도형을 통해서 가림막을 해주고 그 위에 텍스트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뭘 했어요? 테두리와 윤곽선, 그림자 효과들을 활용해서 강조시켜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를 들면 좀 더 쉬우실 겁니다. 뉴스의 방송 그래픽의 자막들을 보게 되면 텍스트가 그냥 써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죠. 어떻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뒤에 영상 소스가 계속 모션이 많고 색깔이 많기 때문에 이 텍스트의 윤곽을 잡아주지 않으면 보이지가 않는 거죠.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캡션 달기의 규칙을 활용하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제일 좋은 최선의 방법이 생각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캡션 달기. 이거 꼭 기억하세요. 자, 그렇게 해서 표현하게 되면 이러한 슬라이드예요. 멋지죠? 여러분, 여기에는 직사각형의 도형에다가 검은색을 채우고 그라데이션 채우게 하는 서식창에 가시면 투명도 바를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이를 통해서 캡션을 표현하시는 분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접근을 눈 내리는 것만 좀 보이십니까? 표현하시는 문장이에요. 자, 그러면 세로 형태의 그림은 어떻게 합니까? 골치 아픕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 박명수 씨가 살아서 유명해 됐습니다. 저기 건물 저기 아파트예요. 배우 트럼프 월드라는 것은 여의도에 있는 무한도전의 부장입니다. 지금 무도빠 성함 정보지원. 이미지가 세로인 경우에는 이제 슬라이드에 가득 채우면 잘릴 수밖에 없는 한계의 규칙이 됩니다. 그럴 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우와, 이러면 박수 한번 주시겠어요? 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제 말을 따라 읽어주세요. 애니메이션은 그림에 넣습니다. 제발 텍스트에다가 휘도라 나라고 이렇게 집어넣고 날아다니게 하지 마시고 그림에 넣었을 때 가치 있게 바뀌는 게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적용한 건 어떤 애니메이션이냐면 따라해보세요. 이동경로. 그래서 파워포인트에 가시게 되면 이동경로라고 하는 게 효과 적용되고 있어요. 그거를 적용하면 슬라이드에 하얀색 화면 외로 크기를 키운 이후에 이동을 통해서 저렇게 마치 저 앞에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강력한 연출을 사실 주관하는 겁니다. 멋지잖아요. 한번 더 보죠. 그래서 이거를 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냐면 슬라이드 하얀색 공간이 굉장히 좋습니다. 생각보다. 특히 언제 좋냐면 흐름을 표현할 때 좋아요. 맞죠? 그러면 그 안에 다 집어넣으면 작아지니까 임팩트는 약해지고 지렁이야말로 지나가는 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공간을 파괴하기 위한 디자이너 분들의 노력이 그 이동력으로 애니메이션에 표현됩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계속 이동하는 이런 연출을 통해 공간을 파괴하는 겁니다. 지금 이 스토리가 지금 끊겼습니까? 전혀 끊기지 않죠. 이게 바로 스토리텔링의 시각적 연출이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세요? 그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어떤 거 하나만 알면 되는 거예요. 이론으로만 꼭 배우고 응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파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가 파워포인트, 키노트를 쓰시는 분도 있고, 여러 이제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을 쓰시게 될 텐데, 이러한 슬라이드를 만드는 프로그램들은 가장 강력한 특징이 움직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애니메이션에 아주 굉장히 좋게 보고 많이 쓰게 된다. 그런데 이 애니메이션만이 파워포인트나 이러한 프로그램에서 쓸 수 있는 모션 그래픽이 아니에요. 이 프레젠테이션 디자인에 있어서는요, 정보 디자인, 테마 디자인 여러 파트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 딱 하나의 파트를 뭐라고 하냐면 모션 그래픽. 따라해볼까요? 모션 그래픽. 그래서 모션 그래픽을 통해 뭘 자꾸 만들려고 디자이너들이 애를 써요? 흐름. 근데 이거를 표현하는 건 애니메이션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바로 따라해보겠습니다. 애니메이션. 화면 전환. 두 가지가 있어요. 애니메이션은 해당하는 개체를 강조하기 위해서 표현하는 것이죠. 맞죠? 그러니까 텍스트, 도형, 그림들에 넣어서 해당하는 흐름이나 메시지를 강조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여기다 왜 스티브 잡스의 사진을 갖다 놨어요? 스티브 잡스 슬라이드의 가장 큰 특징이 모션 그래픽인데
그 모션 그래픽은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화면 전환 효과를 근데 여러분은 어떤 걸 많이 쓰는지 이제 답 나왔죠. 그래서 애니메이션에서 될 수 있으면 탈퇴하시고 화면 전환 효과 속에 기대를 실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스토리텔링의 흐름을 위해서.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실제 썼던 3D 트랜지션 효과를 지금부터 보여드립니다. 이 정도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제 말씀을 하나 드릴 수 있어요. 자, 이 효과를 내려면 스티브 잡스가 MS 걸 썼을까요? 그럼 못 썼을까요? 맥을 썼겠죠. 그럼 일단 맥북을 하나 사세요. 200~300만 원 하니까 안 비싸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아이웍스가 있어요. 그 안에 키노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내가 적표를 쓸 수 있어요. 와? 300만 원. 어떡하자는 근데 지금 보여드린 효과는 스티브 잡스가 실제 해외 런칭 프레젠테이션에 쓴 거 맞아요. 맞는데 지금 보여드린 효과는 파워포인트 2010을 썼습니다. 그럼 얼마나 유리하겠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업그레이드하기 다 쉬운 거예요. 그래서 팁을 드리면 PPT-X로 저장되어 있는 파일만 저게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파워포인트 2010의 전환이라는 표현이 따로 좀 되는데 이게 3D 트랜지션 이펙트를 여러분이 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랑 화려하고도 뭔가 다른 느낌의 연출을 쓰고 싶을 때 차라리 업그레이드를 하는 게 효과를 다시 보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2010 달동이 없어요. 2007이에요. 그러면 좀 소외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저 3D를 써야만 된다는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화면 전환 효과를 써보자는 거고요. 그러려면 아까 전에 이동 경로 애니메이션처럼 제가 꼭 하나를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바로 이겁니다. 따라해볼게요. 밀어내기. 밀어내기 화면 전환 효과 별표를 3,000만 개를 적습니다. 자, 이거는 SK텔레콤의 다이어그램인데요. 인포그래픽입니다. 왼쪽 설명이 끝났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어떤 효과를 적었나요? 이쪽 설명. 그리고 양쪽을 다 봤습니다. 이제는 전체를 보게끔 조망해 주십니다. 이렇게 박수를 한번 주십니다. 이게 바로 무슨 효과입니까? 밀어내기 화면 전환과 연출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잘 하실 수 있는 팁은 뭐냐면 해당하는 밀어내기를 넣고 싶은 내용에 종이에 담아서 그 기획을 해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게 흐름을 방향을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그거를 파워포인트나 이렇게 매치로 시각화를 하십니다. 이거는 어디에 많이 쓰면 좋으냐면 플로우 차트에 쓰시면 효과를 많이 보실 수 있어요. 꼬리가 긴 플로우 차트. 이렇게 써볼 수가 있겠죠. 이거 보이세요? 맨 뒤에 계신 분들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거의 시력 검사 수준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는 보이죠? 여기도 뭘로 틀릴까? 그래서 밀어내기를 통해 각각의 내용을 알려주고 마지막에 뭘 줬습니까? 좀 밝기가 흐려졌다 나타내기 이런 모습 보면은 이렇게 이제 안전 상태로 리프레시 되는 효과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를 보여주죠. 써볼 수가 있죠. 이런 운영을 한번 해주세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의 스토리를 이어나가시면 바랍니다. 자, 애니메이션은 이동형, 화면 전환은 뭐예요? 밀어내기를 기억하시면 여러분의 시선의 흐름을 만드실 수가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사례를 쓰인 사례는 바로 현대자동차 기술이고요. 지금 여기에 화면전환 효과 밀어내기를 넣었어요. 됐죠? 이쪽 설명 끝났으니까. 기가 막혀요. 저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공간을 파괴하고 흐름 만들면 이렇게 좋은 겁니다. 그럼 여기도 팁이 나왔네요. 좌우로만 이동하는 게 아니라 상하로도 이동이 가능한 거죠. 사방이나 가는 거기 때문에 설계만 잘 지켜주면 자, 이제 애니메이션에 대한 걸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화면 전환 효과를 강조를 드리기 위해서 애니메이션 말씀을 못 드렸으니까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쓰고 계신 분들은 웃음으로 좀 강조해주세요. 꼭 뭐가 있을게요. 보면 소리가 뭐 금전, 등록기, 노술봉, 폭탄, 진짜 폭탄 맞습니다. 소리 효과는 넣지 않는 것이 발표자한테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실제 발표자의 존재에 집중하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소리 효과 빼는 것이 유리하다는 거죠. 애니메이션 효과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 날아오기를 그렇게 좋아하세요. 대표적인 게 휘돌아 날아오기, 부메랑, 튕기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팝콘 날아오시는 그게 우리가 지금 문서를 만드는 거지 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날아오기보다는 어떤 연출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안정적인 연출이 이 닭가내기를 바꿔주시는 게 훨씬 유리해요. 따라해볼까요? 닭가내기. 닭가내기의 특징은 슬라이드 한 장에서 온전히 모션 그래픽이 끝나기 때문에 그냥 강조가 됐구나라는 느낌만 받을 뿐이지 뭐가 저렇게 화려한가 이런 어떤 다른 생각이 들지 않아요. 연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애니메이션들은 한 7가지로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하나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뭘까요? 맞춰보세요. 위에서 아래로 닭가내기 애니메이션입니다. 이게 이름을 적어 놓으셔야지만 효과 적용성에서 선택하실 수 있으니까 꼭 이름을 적어주세요. 이건 뭘까요? 그렇죠. 아니에요? 사각형. 그래서 저 말이 쓰여있는 애니메이션을 선택하면 저런 연출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이건 뭘까요? 느리기. 네 번째, 이건 뭘까요? 느리게 나왔으니까? 네. 저한테 다 하셨습니다. 압축. 자, 5번째, 이건 뭘까요? 네. 확대 축소 애니메이션이고요. 저는 제가 제일 많이 애착을 갖고 있는 애니메이션이라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시려고 달리시군요. 네. 그리고 저는 이 효과는 좀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카운터스 2010으로 저희가 지금 행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괜찮지만 마치 맛소금을 뿌리는 듯한 연출이에요. 보세요. 이게 바로 흩어 뿌리기라고 하는 건데 2007 이하에서는 어떤 소금으로 바뀌어요? 붉은 소금. 그래서 저런 연출을 내고 싶은 거니까 흩어 뿌리기는 밝기 변화를 대체를 해주시는 것이 팁입니다. 그러면 흩어 뿌리기를 뺀 몇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7가지만 하면 여러분의 애니메이션의 퀄리티는 완전 달라집니다. 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됐나요? 그래서 쓰실 수 있겠죠? 자, 이제 그 인포그래픽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렇습니다. 요즘에 인포그래픽에 대한 강조도 많이 되고 있고 책도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인포그래픽을 제가 좀 강조를 드리고 싶냐면 예를 들어 전제 한 장에다가 너의 스토리를 담아서 발표해요. 이래야면 거기 인포그래픽을 짜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노예화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의 숙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위해 필요한 것이 하는 겁니다.
실제로 서울시 예산에 대한 인포그래픽이 있는 건데요. 그 서울시 박원순 시장님께서 이걸로 발표하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 장 가지고 모든 걸 설명할 수 있게끔 구성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 가면 갈수록 더 여러분에게 필요로 한 요건일 거라는 거예요. 이때 꼭 아셔야 되는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제 말을 따라해보세요. 손으로 그려라. 손으로 그려라. 절대 파워포인트와 같은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 먼저 만들려고 하시면 이 도예가 잘 안 그려져요.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보세요? 밑그림을 그려보세요. 아, 이해도 됩니다. 근데 저 그걸 파워포인트로 못 만들어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도형을 애용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손으로 그린 어떤 다이어그램을 도형이라고 생각하고 변형을 시키시게 되면 생각보다 슬라이드 안에서 만들 수 있는 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도형을 중심으로 인포그래픽을 만드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이해 좀 가세요? 네. 근데 요즘에는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도형을 활용하는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인포그래픽에 대한 궁금증이 더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을 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한화 유치원필드에 관련된 발표자로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이시는 바와 같이 인포그래픽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지는데요. 수치로 되어 있는 데이터의 경우에 결국에는 차트를 활용하게 되시죠. 그거를 막대나 선이나 파이 차트로 그리는 게 아니라 지금 뭘로 그리겠어요? 어떠한 그 정보를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개체로서 표현하는 것들이 요즘의 트렌드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여기 있는 막대 차트는 누가 봐도 63빌딩의 모형인 거죠. 이렇게 갖고 있잖아요. 가장 큰 틀은 특징입니다. 이해하세요? 그래서 저랑 한번 퀴즈를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1일 평균 고객 수가 1000명 이상 증가했다는 의미를 담고 싶어요. 그러면 어떠한 그림을 넣으면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그림이에요? 그러면 사람 모형 있잖아요. 화장실 가서 표현되는 그 픽토그램. 그거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는 직관적인 메시지의 전달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치를 막대나 차트화할 때 픽토그램 혹은 클립아트를 활용해서 표현하는 것을 요즘의 트렌드로서 많이 활용한다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는 어떤 게 필요하냐면 직접 찰칵 찍은 실사 사진 말고 뭐가 필요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아이콘 같은 거.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게 있어야만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구할 때가 두 군데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파워포인트 내에 있는데요. 클립아트 작업창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게요. 클립아트 작업창. 클립아트 작업창에 들어가시면 이 밑에 오피스닷컴에서 더 찾아보기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저기를 누르면 웹사이트로 연결이 되고 거기가 오피스 라이브라고 하는 홈페이지가 되는데 거기에서 같은 종류의 이 아이콘들을 다운받아 쓰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무료로 쓸 수 있는 외국 사이트 하나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iconfinder.com이라고 하는 홈페이지.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껏 구현의 눈에 보지 못했던 동일한 형태의 붓기 아이콘, 동일한 형태의 사람 아이콘을 직접 들어가셔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들 꼭 기억하시고 찾아주셨습니다. 자, 이제 제가 그 강의 시간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는 중이기 때문에 빨리 끝내고 하겠습니다.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건 스토리텔링의 시각화 연출이기 때문에 이때 잘 써야 되는 게 컬러, 색깔과 그리드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왜? 우리의 프레젠테이션 문서는 여러 장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첫 번째 해당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거는 CJ 제일제당의 회사 속에서 자료인데요. 몇 가지 내용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무엇을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슬라이드에 챕터별로 색깔을 바꿔보십시오. 그러면 내용의 흐름의 변화를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전환의 연출이 가능하다. 그래서 색상이라고 하는 거는 아이덴티티를 눈가는 거에서 색을 써야 되는지 프레젠테이션에 맞는 부분인데요. 그거에 더 나아가서 요즘에는 강조와 전환, 흐름을 표현해 주는 데 있어서의 이러한 기술들이 쓰인다는 그게 색상입니다. 그래서 챕터별로 색깔 바꾸기 있거든요. 색깔을 바꾸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그리드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수평과 수직선의 교차되는 형태를 통해서 정확한 어떤 분보를 만들어주는 걸 이야기하는데 이 그리드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한번 따라해 볼게요. 수평 구성, 수평 수직 구성, 대각선 구성.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죠? 수평 구성은 모든 데이터가 수평으로 배열되어 있는 거고요. 수평 수직은 같이 있다는 거예요. 대각선은 말 그대로 대각선의 형태를 띱니다. 그럼 이거는 어떤 구성일까요? 나초 구성. 어떤 구성입니까? 그럼 이거는 뭐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뭔가 지금 달라졌다는 느낌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자, 이거예요. 실제로 수평 수직 구성은 챕터 슬라이드에 많이 쓰입니다. 왜 그럴까요? 본문 슬라이드들은 되게 수평 구성을 가져가기 때문에 내용이 바뀐다는 걸 챕터가 보여줘요. 거기는 가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트는 거죠. 그렇게 되게 되면 사람들은 바뀌었다 이렇게 느낍니다. 마치 색이 바뀌는 거죠. 느낌이 나는 거죠. 그래서 수평과 수평 수직 구성을 잘 조합시키는 것이 문서의 흐름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고요. 대각선 구성은 있다라는 정도만 아시는 게 좋습니다. 못 만들어요. 디자이너분들도 힘들어하는 구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웹상에서 돌아다니는 무료 템플릿을 구하실 때도 저는 대각선 패턴의 템플릿을 구하시면 진짜 힘들어집니다. 이해가시죠? 이렇게 자, 이러한 레이아웃을 빛나게 해주는 그리드를 활용한 현대자동차 그룹의 전체 슬라이드 보시면 아시겠지만 블루만 있는 게 아니라 무슨 색이 있어요? 네 가지 색. 그래서 내용에 대한 흐름의 변화를 색깔로서 주고 있다는 거고 거기에 레이아웃의 변화까지도 같이 응용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번의 흐름이라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컬러와 그리드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메시지를 강조와 전환이라는 그러한 세계로 이끌어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가 조금 길어졌었는데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눈으로 스토리를 말한다라고 하는 이 주제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결국 여러분이 선택할 때 이렇게 5가지 전략을 기억을 하시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내가 면접이라든지 실제 프레젠테이션에 적용해 볼 것인지를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에게서 이제는 눈으로 스토리를 말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눈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은 슬라이드만이 아니죠. 뭐가 보여져요? 눈을 통해서 보여져서 선택해야 되는 건 여러분 자신이 먼저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슬라이드에 있어서의 스토리텔링이 시각적으로 보여줬을 때 가치가 배가 되는 것이지 주객이 전도되어서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저희 이번 행사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연이어지는 또 소중한 멋진 강연자분들의 강연을 잘 들으시고 오늘의 작은 강의가 취업에 도움이 되시길 그런 마음으로 시간을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